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걱정이 많은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모습을 나타낸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관련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에 특별한 소식은 아무래도 러시아 내전 소식이겠죠.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킨 지 하루 만에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 중단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루천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철수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협상으로 철수를 결정했고 벨라루스로 다시 떠나는 대신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푸틴 입장에서는 반란군을 저렇게 보내면은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쪽에서도 조금만 힘만 있으면은 야, 잠깐만, 나도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푸틴 대통령의 강력했던 권위는 바닥을 치게 되었고 반란은 끝나게 되었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슬슬 시장에서는 종전각이 잡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전쟁은 내부에서 뭔가가 터지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물러서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종전 관련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살짝 걱정은 지금 뭔가 타격을 좀 크게 받은 푸틴 입장에서 갑자기 노빠꾸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죠. 남은 6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볼 거면은 철도 같이 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30조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철없이는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 재건을 위해서 30조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전 세계 철강 수요의 2에서 3% 수준이나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는 철강 산업이 핵심 사업 중 하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쟁 기간 중 생산량이 급감한 상황이라 여러모로 여기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철강 관련주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신차급 중고차 팝니다. 저 신차급 중고차 뭔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냥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부터 현대차 인증 중고차를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며 무려 30조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의 소비자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찬성했으며, 그 이유는 차량 성능이 신뢰가 간다,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 허위 미끼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시세 투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 관련주로는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르다가 말더라고요.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는 필수제. 국내 성인 10명 중 8명이 자동차를 필수제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꼭 필요하다는 게 84%, 결혼을 했다면 무조건 한 대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86%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한 대는 필요하지라고 답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차량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이 와중에 자동차는 뭘 원하나 봤더니 당연히 수입 브랜드를 사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과시욕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린 사람들이 고급차를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기아 2분기도 좋다. 현대기아차가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와 SUV 그리고 제네시스의 차량 판매가 늘어나며 현대차의 올 2분기 매출 컨세는 39.9조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는 더 늘었네요. 16.7%가 증가한 25조를 예상한다고 하니까 정말 미친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현대 같은 경우는 3.6, 기아는 2.9조를 각각 예상한다고 하며, 이러한 영업이익은 국내 상장사 1등과 2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없는 그 빈자리 자동차가 확실하게 채우고 있다는 거겠죠. 자,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과연 다시 전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다음 달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공매도 급증. 지금 증시가 고평가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좀 많다는 거겠죠. 미국 공매도 물량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많이 공매도를 치는가 봤더니 역시 빠지면서 파죠. 1등은 테슬라, 그리고 2등은 애플, MS, 엔비디아, 아마존, 이 순서대로 많이 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요즘 들어 테슬라의 중립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테슬라 고평가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겠죠. AI 거품이 언젠가는 터지긴 터질 겁니다. 다만 이제 언제 터질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근시일 내에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과연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 기리씨 연말 되면은 주식을 아마 다 팔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때문이죠. 그런데 옐런이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침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JP모건 보고서가 최근 나왔었는데, 그런데 JP모건에서는 너희 진짜 올해 금리 안 내리면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 터진다, 뭐 일자리 다 사라진다, 이러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 옐런은 완전 상반된 의견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옐런이 안 온다고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노동시장의 탄력성이나 물가 상승률 둔화를 현재 봤을 때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고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저 기리스는 이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올 연말에 말 그대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부를 봤는데 이번 주말에 태풍이 온다고 해요. 하지만 올 확률이 뭐 한 50% 60%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분명 안 올 확률, 중간에 뭐 사라질 확률, 갑자기 왼쪽으로 슉 꺾을 확률, 그런 확률도 존재하고 있지만 굳이 우리가 그때 뭐 캠핑을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올 연말 경기 침체라는 엄청난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예보가 나오는 가운데 그때 굳이 우리가 무리해서 막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땡기거나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저 기리시 야 이거는 좀 도망쳐야겠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그때 아마도 좀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해서 기름분들이랑 이 태풍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4조 원 책판. 현대건설이 일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우디 공사 수주를 따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에 관련된 주가가 10% 넘게 오른 등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따냈나 봤더니 아람코의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다고 하며, 이는 역대 최대 6.4조나 되는 규모라고 하죠. 또한 이번 수주를 합치면 현대건설에는 11.6조의 수주 잔고가 남아있어 내년 이후에 먹거리를 이미 밥상 위에 올린 거, 이거 자체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대박 터질 리만 남았다는 거겠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 건설에 대한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힘들 때 한 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대로 약간 안 좋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 자이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아파트 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이라는 이름을 빼놓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자이 아파트가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파트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바로 얼마 전에 철근 누락으로 주차장이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물난리에서는 서로 잘못이 없다, 있다, GS건설은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소비자분들은 야 이거 GS 못 믿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브랜드 평판을 보면은 지난 4월은 3위였지만 지금은 17위까지 추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자이는 조금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소식이겠죠. 지금 사면은 이틀 뒤에 배당받는 기업들. 그건 바로 중간 배당이죠. 여름 보너스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이 총 64개가 있다고 하며, 그리고 이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은 30일까지 주주 명부에 있어야 되는데 결제일이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8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사서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만 들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64개 종목 중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대표적인 기업만 보자면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 네이버, LG유플, 쌍용 C&E, BNK금융지주, KTNG, 시젠, 이원, 휴온스, 휴메딕스 등등 여러한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64개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 중, 야, 이 기업은 진짜 사고 싶은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배당도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저녁에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현대차 또 실적 대박 낸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예상이 된다면 배당도 같이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CJ CGV 어디까지 하락하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CGV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4일 연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CGV는 5,700억 규모의 유증을 발표한 바 있는데 생각보다 그 여파가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5,000원에서 거래가 된데 지금은 10,0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CGV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영화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는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영화 볼 사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OTT,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연일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SK이노베이션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조가 넘는 유증을 발표해서 오늘 5%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SK이노 같은 경우는 CGV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상증자 진짜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는데 기름분들은 피해가 없으셨길,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정말 작은 피해로 마무리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당뇨병 갈수록 많아진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이 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겠죠. 저도 이제 슬슬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가 30년 뒤에는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진짜 흔한 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진짜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흔한 병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흔한 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뇨병은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미 후천적 요인이 96%나 된다고 하며, 그리고 똑 집어서 이거 하면은 걸립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고령화 그리고 비만, 이 두 개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만 보자면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배 둘레를 한 1cm 정도로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저 길이 또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틀면 얼마? 자, 요즘은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죠. 날씨가 꿉꿉하고 날씨도 덥고 에어컨을 안 틀면은 쪄 죽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돈보다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있는 게 더 싸다. 자, 물론 에어컨마다 다르고 뭐 벽걸이니 뭐니 이거마다 또 다르고 평소 쓰는 전기량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4인 가구가 에어컨을 그냥 하루 10시간 정도 튼다면은 보통은 전기요금이 한 13만원 내외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전기도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며 평균 전기요금이 한 4만원 정도 내니까 에어컨만 계산하면 하루 한 2, 3천원, 뭐 많아봐야 한 5천원, 그러니까 진짜 커피보다 싼 가격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기분들 너무 더울 때는 그 더위를 버티지 마시고 에어컨을 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이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제팬 했던 거랑 뭔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중국 SNS를 중심으로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에 불만이 쏟아지며 일본 화장품 브랜드 목록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본 화장품 기업의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고급 화장품 브랜드에서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제패는 꽤나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시적 변덕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 화장품 안 쓰면은 우리 거 좀 쓰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반사수에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은 왜 부양책을 과감하게 못 쓰나? 중국은 2분기 들어서 수출, 생산, 소비 등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물가 상승률 역시 0%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팎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망설인 이유가 뭔가? 바로 가계와 기업들의 누적된 부채로 인해 부양책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하며 대규모 인프라를 기획한다고 해도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심해서 인프라 지출로 성장을 견인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문제라는 소리고 그리고 또한 통화 정책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부채 상환이 더 급하다 보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풀어도 그 돈 주워다가 바로 또 부채 감대 쓰니까 돈을 풀 땐 항상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갈 돈이 없다는 거겠죠. 중국은 부채가 진짜 문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에 빠지자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를 막아라. 삼성전자가 AI용 서버에 탑재되는 HBM3 제품을 연말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HBM의 이름으로 보이는 상표가 잇따라 출원되고 있으며 샘플도 출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산과 데이터 처리에 능한 HBM3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KB증권은 전체 D램 매출 중 HBM3의 비중이 올해는 6%, 내년은 18%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세계 D램 제조사 중 SK 하이닉스만 HBM3를 현재 양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를 바로 삼성전자가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AI가 쏘올린 공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전부 다 잡아먹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